힘들게 두 분 모셨는데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아니 뭐 모신 게 아닌데 제가 지금 얻어먹고 있는데 두 분을 이렇게 뵙자고 한 거는 어쨌든 이제 군산 어떻게 보면 광업다운 샷 또 이제 또 자존심이잖아요 두 분이 지금 이제 명실상부 뭐 이제 광따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이제 원탑 투탑 아니 뭐 다른 잘하는 배들도 있겠죠 당연히 원탑 투탑 이렇게 아니야? 잘해. 인정을 해줘야니까. 근데 두 분 생각엔 누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원래 네가 잘해. 괜찮아. 근데 항상 이렇게 보면 평균적인 조항을 보면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너보다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인정하냐 안 하냐? 맞아. 근데 맞아. 네, 두 번째 궁금증은 왜 두 분이 매번 같이 다니실까? 다른 선단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의아해 할 수도 있는 저도 맨 처음 샤크 탔을 때 왜 앨리스는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지? 왜 샤크는 앨리스한테 무전을 하지? 난 이게 궁금했거든요. 두 분 뭐 어떻게 아시게 된 사이라서 그렇게 된 거죠? 원래 우리는 원래 친구고 내가 낚싯배를 하기 전에 우리 동민이한테 샤크 제가 사무장으로 처음에 1년간 저기 프로하고 샤크 배를 모보스 사무장을 탔어요. 이거를 하려고. 그래서 나는 1년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이 친구들이 광어를 어떻게 잡는지 이제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모보스로 사무장을 탔었죠 내가. 그렇게 됐구나. 네. 그래서 인연이 있으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들이 뭐 광어 잡는 거 다 한 3개월 되니까 딱 이제 다 파악이 되더라고. 3개월 만에. 네, 3개월 만에. 이제 됐어. 이제 딱 그걸 느꼈죠. 3개월 만에.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친하고 그러고 서로를 믿으니까 어디를 포인트를 가더라도 서로를 믿으니까. 왜 그러냐면 서로 어떻게 보면 뭐 탐색 이런 거를 서로가 잘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디가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서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혼자서는 그 많은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 두 분 그래도 생활낚시관 구독자분들 그래도 16,000명인데 인사는 그래도 정식으로 한번 해주시죠. 16,000명이나 됐어요? 예, 벌써 그렇게 컸습니다. 숫자가 덕분에 이상하게 써져 있어가지고 1,600명인 줄 알았어 나 지금까지. 상당해. 레드불한테는 안 되잖아. 구독자님한테 일단 인사드려. 또 이상한 얘기 레드불 얘기를.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 비영항에서 낚시업을 하고 있는 군산 샤크 선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자, 앨리스 선장 서윤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렵게 두 분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이 기회가 참 쉽지가 않은 기회인데, 그죠? 편안하게 드시면서 네네네네. 막걸리 한 잔씩 하시고. 우도 막걸리 마십니다. 예. 주말이든 평일이든 포인트는 우리가 탐색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터놓고 어떤 섬 주위를 가더라도 빨리 탐색하고 고기가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동조를 하는 거죠. 동조.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일정 포인트를 가까운 포인트를 이렇게 서로 탐색을 하시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거짓말 없이 서로 이제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조가가 항상 두 분 다 보면은 그렇죠.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뭐 앨리스가 좀 낫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차이가 없죠. 왜냐면 고기가 있다 없다 판단이 되면 거기서 같이 이렇게 이제 포인트 돌아다니면서 탐색을 하고 없다 하면은 빨리 이동 결정. 다른 쪽으로 빨리 이동 결정. 그때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 받는 거예요. 사크 지금 어때 상황이 어떤 것 같아? 없어. 그래 없는 것 같지? 그래 딴 데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질문을 드렸고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광어 고수하고 초보하고 일단 차이가 뭘까요? 일단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일단은 안 나올 때 잘 잡는 사람이 있고 잘 나올 때 잘 잡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게 또 다르잖아요. 10마리 미만으로 나올 때 잘 잡아내는 사람이 있고 또
50마리, 60마리 이렇게 많이 나올 때 또 잘 잡으시는 분이 계시고, 뭐 물론 둘 다 잘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분의 생각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게 더 나은 겁니까? 일단 뭐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광어가 적은 양의 광어가 나올 때 잘 잡아내는 분들은 저는 그거는 그냥 운이 더 많다. 운 7, 기 3 이렇게 보지 않나. 왜 그러냐면은 광어가 많이 있을 때 뭐 광어가 많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아마 그런 자기한테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내냐 못 잡아내냐 그거는 기술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고, 광어 양이 없는데 잘 잡아내는 경우는 운이 좀 크지 않나. 운이 더 크게 작용을 그렇죠. 한다. 운이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배가 흘러갈 때 우연히 그쪽 뭐 포인트 라인에 잘 맞춰졌지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그냥 저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광어 양이 많을 때 잘 잡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것 같고, 적을 때 제가 뭐 양이 적을 때 이렇게 많이 잡는 분은 제가 좀 못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냥 제 생각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크 생각은. 고기가 안 나올 때 특정인에만 입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양이 없을 때는 만약 한 포인트에 뭐 길잡 광어가 안 나올 때는 한 번 흘러서 빵일 수도 있고, 확인이 되면 한 마리, 또 있어가지고 가면은 한 마리, 많은 양이 있을 때는 막 한 번 흘러면 20마리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양이 없을 때는 움폭이죠, 움폭. 쇠폭도 있고, 그 진짜 입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땡기냐 안 땡기냐, 선수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초보자들은 입질도 모르고 그냥 미스바이트 나가지고 왔다 갔는지, 웜을 물고만 있는 입질도 있고 여러 패턴들이 많아요. 물고만 있는 패턴, 지금 아니면 꼬리만 딱두, 이게 챔질 타임 그런 것까지도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소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좀 쇠폭도 있어야지 않나. 고기가 없을 때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군산에 좀 실망했던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광어가 조항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작년에. 그죠.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또 기적처럼 5, 6월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5, 6, 7일 뭐 굉장히 안 좋다가 20마리만 잡아도 막.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럴 정도로 선장님도 너무 힘드셔가지고, 특히 두 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로 따지면은 많이 힘드셨죠. 그냥 20마리 넘기면, 오전에 20마리 넘기고 오후에 좀 몇 마리 잡고 오면 괜찮다 하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군산권이 그런 주기가 한 번씩 와요. 항상 오고, 또 막 광어가 막 시글시글 들어오는 시기도 있었어요. 18년, 19년도도 괜찮았고. 근데 작년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진짜 힘들었어요. 12월 달에, 12월 달 돼서 백강 나왔었으니까요. 그렇죠. 12월에 한번 나왔죠. 그죠? 백강할 때 제가 있었나요? 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에드문도 있었고, 아마 은미 씨도 있었고, 양프로님, 양대 프로님도 그 11월, 12월부터 조항이 살아났었는데, 지금 일단은 4월 달까지도 연도권에서 좀 나름 괜찮게 나왔었어요, 올해. 근데 올해 갑자기 또 5월 달부터는 또 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추측으로는 연도에 참돔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광어들이 흩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얼핏은 들거든요. 제 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선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광어는 분명히 어딘가에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분명히 어딘가에는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산란광어는 분명히 산란을 하기 위해서 광어 먹이 활동을 우리가 항상 타던 그런 패턴이 아닌, 우리가 글밭을 다니면서 항상 잡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지금 얘네들은 산란을 위해서 들어오는 광어들이 분명 어딘가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산란하는 바탕이 뻘바탕, 수심 낮은 뻘바탕, 조류 소통이 좋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그런 좋은 그 조건을 가진 곳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타이라바 하면서 이렇게 대광어들이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얘네들이 지금 산란 광어가 들어온 거예요. 아, 지금 그렇죠. 분명히. 지금 엄청나게 네. 많은 광어들이 또 들어와 나왔죠. 있는데 네. 우리가 이 포인트를 긁을 수가 없어. 어느 딱 포인트가 특정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그냥 논에서 밥 갈듯이 뭐 그렇게 얻어 걸려서 잡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전체 범위를 넓은 범위를 그렇죠. 조금씩 세밀하게 탐색해 나가면서 찾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 얘기시죠? 일단은 충청도권하고 군산권은 대표적으로 다운샷의 성지예요. 충청도는 척수가 많아요. 척수가 만약에 잠깐 실례합니다. 척수가 뭐죠? 배척수. 아, 배척수. 배척수가 군산에 군산이 200척이면 충청도가 한 1,300척이 넘어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잘 통계상 나와요? 그렇게 나요. 오. 거기 그쪽 이제 충청도 선사 쪽이 광어를 나가는 배들이 주말에 100척이 나간다 하면 여기는 5척 정도밖에 없어요. 전문 선사가. 다른 우리 선장님들도 계시는데 이 척수가 이 방대한 포인트를 진짜 생자리도 타보고 뭔 상황 작년에는 소프로가 생자리도 찾고 생자리가 한 번씩 이제 어덕에 걸려요. 작년에도 우리가 생자리도 연두권에서도 뻘땅에서도 잡고 말도가 컸지. 잠깐 생자리는 뭐죠? 새로운 뉴 포인트 산란 광어들이 들어와 있는 뉴 포인트예요. 아, 6포인트. 말도 뻘땅. 아, 네네. 네. 아, 말떡벌떡. 제가 연도 찾았어요. 아,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네. 내가 정보 줬잖아. 인정해 그래서 인정 안 해. 그렇지. 이 친구가 정보를 주고 내가 실행을 아, 한 거예요. 실행을 네. 해야- 내가 가 해서 갔잖아. 하루 종일 못 잡다가 얘기해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해. 그렇지. 그래도 내 그렇지. 실행을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으니까 너 가서 아니지. 잡어. 있을 거 같다고 했지 네가. 그러니까 너 갈 데 없으니까 갔어 안 갔어. 그리고 갔지 아니, 내가. 아니, 잠깐 싸우지 마시고. 네, 지금 이제. 내가 아니 인정은 하는데 예. 아니, 아, 그런 지금 많은 부분이 분들이 보시고 계시니까. 예,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니까. 네. 좀 인정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군산권 척수 배들하고 네. 충청도 배들이 그러니까 포인트 탐색이 빨라요. 많은 배가 소문이 금방 나요. 어느 배가 조항을 안 놓을 수는 없어요. 어느 배가 거기 있었는데 잡았다 하면 거기서 막 밭가리야 하는 거예요. 군산권은 소수의 척수라 진짜 우리가 열심히 포인트를 많이 돌아다니단 말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근데 한계점이 하루 종일 그 손님들 다 모시고 수무분을 모시고 우리도 밭가리도 해보고 막 생짜리도 하고 산란 그러니까 속기 작년하고 재작년에 나왔던 산란토도 잡아가지고 나오긴 나와요. 근데 마리수가 안 나오니까 힘들어서 그러지. 작년하고 재작년 그 나왔던 생자리들에서도 하루에 2-30만 원씩 대강어가 비쳤는데 지금 가면 또 없고 딴 데 찾으러 댕겨도 배는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다. 거기까지 그냥. 그 말이 맞냐? 맞아. 그런 부분도 충청도도 조항이 확 좋을 때는 또 좋잖아. 안 그쵸. 좋을 때는 또 안 좋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추측은 뭐냐면 이제 우리 싸닥 회장님 아시죠? 네, 싸닥 회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나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문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올해도 분명히 문어가 호 조항일 거라 예상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군산의 선물이죠. 군산 필드에서. 근데 이 영향 때문에 이제 광어 개체수가 조금 감소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 광어 다운샷 매니아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내가 먼저 얘기할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일단은 항상 보면은 문어가 나오고 하면은 바닥고기, 우럭, 놀래미, 광어 그런 어종들은 포인트가 겹쳐요. 그리고 또 갑오징어, 쭈꾸미도 안 나오고 항상 그래 항상. 아, 그러니까 문어 포인트가 원래는 광어 그런 포인트. 그죠. 네. 아, 군산의 문어 포인트는 그렇군요. 거의 이제 여수나 어. 거의 포인트가
돌바닥, 조개바닥, 예, 그렇죠.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 문어가 좀 몸집이 커지면 얘네들이 상위 포식자예요. 가네들을 가만히 안 놔둬요. 있으면은 가네들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일단 건드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가 형성이 안 되고 그거를 피해서 이제 뭐 여러 포인트에서도 다른 배들 문어 잡을 때 또 광어를 잡으러 다니고 했었는데 포인트가 가네들하고 안 겹친데 가면 또 광어는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이 문어가 엄청 나왔을 때도 아무리 해도 광어가 안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수온이 떨어지고 내만권에서도 광어가 그때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아, 그게 11월부터. 맞아요. 충청도도 네. 그게 마저 떨어졌고 맞아요. 네. 충청도 막 쏟아질 때 우리도 같이 그렇죠.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거든요. 외연도까지 문어가 들어갔었거든요. 네, 제가 그죠. 기억하기로는. 네, 어청도도 들어갔는데. 어청도도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1월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문어를 나갔던 배들이 있어요. 초까지.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일단 두 분은 8월 달부터 계획은 하고 계신 거죠? 문어 낚시 같은 경우는. 그렇죠. 8월 달부터는 문어를 뭐 계획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저나 뭐 샤크나 뭐 원래 웜다운샷 우리는 뭐 전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광어 조항만 받쳐준다고 하면 우리는 굳이 문어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광어를 사실은. 먼저 선으로 하고 싶으신. 그렇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두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선사가 진짜 잘 나오는 고기만 잡으러 다니면 진짜 편해요. 낚시배 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잘 나오는 고기는. 근데 광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쉬운 오정이었어요. 제가 10년 차 됐는데 저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뭐 옛날에 지구에도 여기 앞에만 가도 지구에도 던져도 뭐야 바이브레이션 바다에 깔아쳐가지고 살살 감아도 광어가 그냥 쉽게 잡았던 오정인데 바다라는 그 광어 개체수가 모든 오정은 무한대라는 게 없어요. 무한대가 어디 있어요? 잡아만 되지. 근데 지금은 이 광어가 작년부터 전설의 고기라는 그 표시어가 붙을 정도로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매니아층 안에서도 진짜 선수들도 막 20마리, 30마리 잡았던 사람들이 2-3마리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올 정도로 그렇게 전설의 고기가 됐는데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렇죠. 지금 조항에서 5강 하면은 거의 뭐 그죠. 옛날 10강, 15강이랑 똑같은 거니까 거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장님들도 마음이 되게 그죠. 그러니까 출조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선장님들의 이득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라 손님들을 위해서 바꾸는 거라는 거죠. 그럼요. 그죠? 그거는 100%예요. 마음, 그러니까 네. 저는 옆에서 이제 자주 봐서 그걸 아는데, 근데 처음 예약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선사의 이런 내부적인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또 전달해 드려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선장님들 입장에서는 손님들의 만족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잘 나오는 곳으로 그리고 잘 나오는 어종으로 가급적이면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신 거죠. 그쵸. 자 이제 그럼 또 이제 광어 다운샷 우리가 직접 하는데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광어 다운샷을 이제 많이 접하시고 지금 이제 광어 다운샷 거의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뭐 안 해보신 분들도 많으시긴 할 건데. 층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광어 다운샷이라는 게 네. 채비가 간단하고 그렇죠. 그리고 조사님들이 10년 전 그러니까 우리 단골 손님들 보면은 10년 전 진짜 웜 끼우는 것도 모르고 스트레이트 후기 와이드 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손님들 모시고 그때는 초보자들도 10마리 5마리 그냥 무조건 개체수가 많으니까 엄청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광어 다운샷이 대중화가 엄청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느끼는 게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 전문 꾼들이라고 하죠. 광따의 꾼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기가, 그 정보들이 많이 교류가 되고 이제 그죠.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것을 보고 이제 많이들 이제 그렇죠. 하시고 그죠. 이제 이런 뭐 레드불님이라든지 이런 좋으신 분들이 이제 영상을 또 만드셔가지고 그죠. 네. 그냥 광어 다운샷에 그냥 매니아층이 이제 딱 생긴 거죠. 자리가 잡힌 네, 거죠? 그렇죠. 그죠. 하나의 장르가 네. 딱 해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그때 당시 웜이 단촐했어요. 흰색, 뭐 빨간색, 뭐 무지개,
없었어요 웜이. 웜이 없었어요. 손님들 막 웜 가져오라면 옛날 베스웜, 소가리웜, 뭐 3인치, 4인치, 뭐 2.5인치 갖고 와가지고 그러고 그때 개체수 옛날에는 그 뭘 내려도 물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적절한 요소에 적합한 루어를 투입하지 않으면은 옛날에는 정말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됐던 낚시가 지금은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계산을 하고 하는 낚시가 돼버렸는데 이제 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 그래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7인치 웜이 광풍이 불었습니다. 8인치 웜. 제가 일단 그 8월 영상에 고윤중 프로님이랑 같이 이제 사카마타 웜이라는 웜으로 이제 대강어 퍼레이드를 한번 했던 적이 기억나시죠? 샤코 선장님께서는? 니네하고 똑같아. 그래? 우리 15개 나왔던데? 아침에 그 호들갑 들고 우리 한 마리 잡았을 때 니네 8마리 9마리 잡았다고. 내가 5초 가서 망했다니까. 참. 그러니까 무장 안 바꿀 수도 없고. 이게 너만의 그 라인을 찾아갖고 와서 해야지. 나는 그 나만의 그 라인 들어가가지고 너 혼자 밥 깔고 있을 때 나는 잡았잖아. 너 9마리 잡을 때 나 1마리 잡고 있었는데. 네가 잘해. 이게 남들 나온다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선빵 날려서 갔는데 너 와서 고맙다고 했잖아 아까. 근데 또 왜 그래? 근데 이제 딱 거기가 나오는구나. 그럼 저기 라인도 무조건 나온다. 그 믿음을 갖고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그래 내가 입감 해줬잖아. 고맙다. 자, 다음은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으로 다시 또 넘어갈게요. 잠깐 얘기가 또 산으로 갔는데 아까 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7인치 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카마타 웜부터 해가지고 많아요. 도라이브 쉐드라든지 좀 큰 대형 웜들, 베스에 쓰는 웜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실제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이제 장착하시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으로는 7월부터 먹히지 그 전에는 인천 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인천 거는 제가 안 다니니까 모르겠는데 큰 웜을 투입을 했을 때 저는 그게 딱 큰 웜의 기준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라팔라 트리거 X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미끼 걔네가 4인치죠? 다미끼 5인치. 다미끼 5인치고 아머쉐드 계열 5인치. 라팔라는 4.54? 아무튼 좀 작아요. 저도 정확하게 뭐 치수를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낚시를 하진 않아서. 근데 트리거가 조금 슬림하지. 네, 슬림하죠. 근데 이제 버클리 거 저크 쉐드 이게 저는 딱 그 우리 본 시즌에 사용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4월 5월에도 쓰기에 가장 큰 사이즈 그러니까 효율로 따졌을 때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거기가 맥스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흘려보내시고 정말 두 분의 생각. 지금 웜 종류가 보통 그 다운샷 저크쉐드 계열 기본 베이스가 5인치예요. 5인치고 우리가 업해서 쓴다고 하면 7인치고 오버한다면 8인치인데 지금 그 7인치라는 개념이 우리가 작년에부터 뭐 7인치를 썼던 게 아니에요. 우리 단골 손님들 이제 원래 쓰셨던 분들도 패스 세신 그 7인치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스트레이트 훅 5호에 맞춰가지고 그걸로도 대강어 잡아보고 고기를 어느 정도 잡으신 분들은 잔챙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대용으로 7인치 웜을 썼었어요. 그게 5년, 6년 전에도 썼었어요. 그게 이제 고윤중 프로님이 그거를 이제 정보를 그때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분이 베스를 오래 했던 분들이라 그 베스 어세신 7인치짜리를 옛날에 전 프로 그 백선장 있을 때도 그걸 가져와가지고 다른 손님들이 잡고 했는데 선별할 수 있는 좀 이렇게 그런 메리트는 있어요. 작은 거 잔바리들 그냥 잡아 걸러내고 대강어 대용으로 사이즈 선별 올리픽 사이즈 선별요. 그거에 왜냐면 강어들이 베이트를 공격할 때 이만한 베이트를 공격하는 것보다 이만한 거 더 큰 거를 큰 베이트를 본인들이 공격을 더 쉽게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만한 베이트보다 이만한 베이트 또 몸집 큰 놈들은 통멸이 보통 통멸이라고 하는 통멸 이렇게 두꺼운 통멸
우리가 그 5인치는 두께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윤정 프로가 비비 커스텀에서 만드는 막 두꺼운 막 웜이 있었어요. 비비 쉐드. 네, 비비 쉐드 있었고 그걸로도 막 작년에 우리 대회 때 1등도 한 분도 계셨어요. 그건 뭐 사실이니까. 근데 좀 뭐랄까 선별력은 있다. 예, 그리고 사이즈 면에서 확실히 잡어 선별력은 있다. 근데 이제 고기 안 나올 때 그거 있으면 이제 하루 종일 못 잡을 수도 있죠. 미스바이트 나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안 되니까. 수급 문제도 문제고 활성도에 따라서 또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은 활성도가 가장 돌아오는 시기가 선장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몇 월인 거죠? 그게? 한 6월 중순, 그렇죠. 중순 6월 중순? 그러니까 거의 나는 7월 6월 초? 6월 초 중순부터. 왜냐면 5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멸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대멸 들어와 있어요. 네, 멸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광어들이 본격적인 먹이 사냥을 이제 시작하게 되거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베스 어쌔신 거 7인치짜리 웜을 저는 즐겨 썼어요, 사실은. 아, 그러구나. 네. 보면 그 앞에 그 주둥이가 이렇게 길은데 거기에 맞는 훅이 없어가지고 앞에 거기를 잘랐어. 웜에 잘랐지. 맞춰가지고. 그 앞에 이만큼을 잘라내고 그 웜에 그 크게 맞춰서 훅에 맞춰서 잘라서 써서 저는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사이즈 선별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작은 것들은 그 큰 거를 먹질 못해. 때리긴 해도 절대 뭐 훅셋이 되거나 먹질 못해요. 먹질 못해. 네, 대신에 큰 것들은 그냥 한 방에 때려버려. 방에 그냥 때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분명히 사이즈 선별 능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결론은 6월 초 중순 이후부터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로 보면은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지.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오지는 않는데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니 웬만하면은 6월 초중순부터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9월까지, 9월, 10월까지. 한 10월 뭐 내가 봤을 때는 한 10월 달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저도 11월, 충분해. 네, 저도 사카마타 시즌 그때, 끝날 때까지는 네, 11월에 그때 네, 사카마타로 충분해, 잡았죠. 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위력은 일단 통과물을 하고 있고 이제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이제 또 중요한 문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광어 다운샷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두 분이 정말로 이제 선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못 잡고 있는 이제 손님이 있다. 손님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 이제 뭐 단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웜은 어떻게 운용을 하며 뭐 바닥을 긁을 것인지 아니면 띄어서 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각자 한 분씩. 우리 일단 서프로 예, 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뭐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냥 제 편안하게, 개인적인 예.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단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리대하고 죽음대를 나눴을 때 사리대는 물심이 세고 물발이 세고 그럼으로써 낚시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라인이 많이 날리거나 채비가 많이 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채비가 많이 날리면 그 정도 그 채비 각도 자체가 날리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서 이 벌어지는 이 채비 단차가 길수록 어느 정도 그 웜하고 뽕돌하고의 그 단차가 조금 길어야 이게 그 광어들이 먹이 사냥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신 각도. 각도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심이 약간 조금 때나 그럴 때는 단차가 조금 짧더라도 일단 수직 뭐 채비가 수직으로 이렇게 섰을 때는 그만큼 단차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리 때보다는 조금 단차를 적게 쓰는 게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잡을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일단 채비 운영. 그렇죠. 제일 중요한 네, 부분. 채비 운영이 가장 중요한데 사리대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웜을 가지고 막 이렇게 액션을 주거나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웜은 물만 받아도 그냥 본인 스스로 웜이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서 뽕돌을 잘 띄워서 가는 게 낫지 않나. 내가 굳이 힘들이고 공들여서 막 액션을 뭐 과도하게 주거나 그러지 말고 자연적으로 물속에서 고기들이 유영하는 그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 딱 그 물심대로 내 채비를 그대로 바닥에서 조금만 띄워서 들고 가는 게
훨씬 입질 받을 때도 그 손에 딱 오는 그 전달감도 굉장히 세게 느껴질 것 평하는 같고 그 느낌이 그렇죠. 더 세게 들어온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엿등 같은데 이렇게 탈 때 선장들이 이제 보통 여기는 엿등이고 자 여기 바닥이 수심 몇 메타고 자 몇 메타까지 올라가는 엿등입니다. 딱 설명을 드리면 일단 뽕돌이 이제 엿등에 딱 닿기 시작하면 무조건 우리 참돔 리트리브 하듯이 천천히 감을 올려서 이 엿등을 타고 올라가야 중간에 이 경사면에 있던 광어들이 공격을 하거나 때로는 엿등 위에 있는 고기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엿등을 올라와야만이 공격을 내 웜을 물어주기 때문에 이 경사면을 잘 타고 올라와야 되는 게 그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엿등 같은 거를 잘 타기 위해서 무조건 바닥을 찍고 이 내 채비를 그 바닥면에서 잘 감아서 올려가는 게 저는 제일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견제를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바닥을 하는 잘 게, 읽어가는 게 바닥을 잘 읽어가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 운용적인 면에서 일단 거기서 제일 많이 갈리는 부분이다라고 네,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걸로 그렇죠. 네 저는 듣겠습니다. 그럼 우리 우리 샤코 선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광어 다운샷이라 하면 자 수심 얕은 데도 있을 것이고 깊은 데도 있을 것이고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장비가 광어 다운샷에 최적화된 장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쭈꾸미대라든지 막 선상 우럭대라든지 합사라든지 모든 그 표준화된 채비를 갖고 거기에 맞는 대상어종을 맞는 낚싯대든 릴이든 합사를 맞춰서 쇼크리더까지. 그러면 적합한 합사하고 쇼크 리더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합사는 이제 1호를 쓰라고 유튜버들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쇼크 리더도 4호를 쓰라고 얘기하고 선장님들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부분입니까? 딱 그게 맞는 겁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기본이고 저 같은 경우는 광따 같은 경우는 1.25 정도 써주거든요. 네. 그것도 좋고요. 딱 1호에서 그러면은 1.25 요 사이가 제일 괜찮은 건가요? 1.5까지. 1.5까지는 딱 맞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딱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2호에서 갈려요, 이제. 2호에서 많이 갈리고 2호는 좀 너무 과도하지. 좀 약간의 오버 스펙이라고 해요. 모든 것은 이 대상호주에 맞는 스펙을 맞춰야 하거든요. 근데 2호는 좀 과도하다 하고 거기에 맞는 합사는 뭐 08도 괜찮아요. 08에서 1.5까지는 광어 다운샷 하기는 딱 좋아요. 08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불안하게 보거든요. 불안하게. 왜 그러냐면 이 광어, 대광어가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대광어가 물어줄지 모르거든요. 이 대광어가 순간적으로 차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085 정도 같으면은 얘네들이 한번 아무리 드랙을 풀어놨다 해도 순간적으로 탁 치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나한테 언제 이렇게 대광어가 물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광어들은 한번 채비를 딱 먹었을 때 이 순간적으로 딱 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드랙을 열어놨더라도 얘가 순간적으로 한번 딱 치는 힘이면 085 정도면은 쉽게 그냥 나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085는 조금 약하다. 최소 1호 아니면 1.25 그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장비를 일단은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춰라. 그렇죠. 투자하는데 아끼지 마라. 이 말씀이시죠? 일단 광어를 잘 잡기 위해서는 정말 거기 필드에 맞는 적정한 장비를 가지고 절대 앉아서 낚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뽕돌을 항상 뽕돌에서 긴장을 갖고 서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 손의 감각과 닐로 바닥을 읽어가면서 견제를 해가면서 해야 하는데 밑걸리면 고기가 안 나와요. 계속 그 포지션을 선장은 그 포지션에 고기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 여밭이든 그런 지형에서 낚시를 하는데 그런 긴장감 없이 그냥 낚싯대만 고기가 물어주겠지, 알아서 물어주겠지,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의 없는 낚시를 네, 하면 안 된다. 네,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파지와 정확한 장비를 갖고 내가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이런 낚시는 저는 우럭 낚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수심 들어요 하면 되는데 그런 낚시 그 우럭 낚시하고 광어 다운샷은 차원이 틀려요. 견제를 해가면서 바닥을 느껴가면서 본인이 입질인지 바닥인지 느껴가면서 하는데 바닥만 걸리고 있으면 고기를 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내가 이제 보충해줘야 할 설명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열심히 하는 분한테 고기가 온다. 큰 고기는 분명히 와요. 야, 형 얼굴 안 빨갛냐? 아니 이거 내가 어차피 다 편집해. 형 여기 좀 얼굴 좀 하얗게 좀 해. 알았어. 아 모자 아구꺼 썼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해. 아유 그냥 그냥 해. 해. 넌 어차피 뭐 좀. 그래요? 들러리라? 들러리잖아. 세컨이잖아, 세컨. 아구 들러리. 아구스 들러리.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두 분이 얘기하셨던 거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우리 서프로님께서는 이제 운용과 그리고 이제 채비 단차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우리 김프로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비 투자하는데 아끼지 마라. 그리고 낚시를 성의 있게 해라. 그래서 성의 있게 낚시의 하자. 자세지, 자세. 성의 있게 낚시를 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어. 진짜 이거 있죠 이거 이 자세 이거. 네. 언제 물지 모를 거를 대비를 하고 고기가 잘 나올 때는 그냥 알아서 물어주는데 언제 물지 모르는데 이러고 있으면 고기 노력을 해도 안 나오는 광어인데 요즘 같은 시기는 새벽에 와가지고 선비 내가면서 멀리서 오셔가지고 했는데 선장 입장은 뭐라도 이렇게 잡아가야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 넣어주고 막 진짜 막 봐가면서 막 계속 정밀타게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솔직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심화로 한번 가볼게요. 심화 과정으로 그 광어 다운샷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 이제 그 바닥을 긁는 액션 바닥을 긁는 봉돌을 세워서 바닥을 긁는 액션 그다음에 봉돌을 띄워서 가는 액션 둘 중에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둘 다 섞어서 아니면은 뭐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일단 내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 내가 일단 바닥을 제대로 찍혀 있는지. 근데 한번 흘러서 이 바닥이 선장이 한번 흘러서 그 지형에서 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채비 운영을 야를 살짝 띄워서 갈 것인지 살짝 그럴 만한 지형인지 그거는 필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계속 밑걸리면은 야를 띄어서 갈 것인지 바닥에서 그냥 살짝 그셔서 갈 것인지 그거는 두 가지 기법밖에 없어요. 광어 다운샷 바닥을 잘 찍고 있든지 살짝 띄어서 가든지 뭐 이렇게 붕 띄어서 하는 낚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광어는 거의 바닥에서 베이트를 봐서 공격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뽕돌이 바닥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야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야를 찍고 갈 것인지 들고 갈 것인지 그 지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용자 본인의 능력을 알고 본인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바닥이면 오케이. 뭐 이렇게 스치듯이 가도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고 그죠. 너무 거치면은 본인 느꼈을 때 컨트롤 못하는 수준의 바닥이다. 이거는 차라리 좀 좀 뛰어서 가는 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다. 띄어서 찍고 있다가 뭐가 텅 하면 또 좀 들어주고 텅 하면 찍고 이 바닥 느낌하고 고기 느낌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쵸. 완전히 틀려요. 서프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바닥 이제 지형을 타고 넘어가는 것과 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일맥상통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초 넘는 거, 그러니까 어초 지형별 이런 거에도 이 부분을 좀 활용을 그리고 그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초 낚시. 이걸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어초 낚시 되게 힘들어요. 안 좋아요. 나는 좋아하는데 어초 낚시는 제가 어초 낚시를 이렇게 많이 선호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섬 주변에 글밭에서 고기가 있으면 나는 어초에서 잡을 만큼 나는 거기서 잡을 그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으면 저는 나는 안 들어가요. 할 수 있다. 네. 근데 내가 아무리 글등을 타고 뭘 해도 고기가 없어. 안 되면 가야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가야 되는. 왜 어초 낚시를 왜 싫어하냐면 분명히 어초 낚시 가면 밑걸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손님들 입장에서. 손님들 입장에서 채비 손실이 그만큼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치. 한두 마리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채비가 다 뭐 날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있을 때 참 솔직히 가슴이 좀 아파요. 네. 가슴이 아파서 오히려 그래서
뭐 좀 그런 어초 낚시를 조금 내가 실현을 했는데 요즘은 어쩔 수 없이 뭐 어초에 고기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선택 사항이 없어. 근데 이게 제가 뭐 물론 이제 두 배를 타고 제가 느낀 건 아닌데 물이 너무 빠른 날에 가면은 그러니까 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좀 이제 광어 다운샷을 이제 그 여기보다 북쪽으로 갔었을 때 정확하게 어떤 항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물이 되게 빠른 날은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물이 너무 빠른 날에는 어초를 타면은 되게 그 좀 제가 잘 넘을 자신이 있으면은 가도 잡을 수가 있는데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경우 사례를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좀 안 빠른 날에 어초를 타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낚시꾼의 입장에서 느끼는 입장이고 두 분 선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가 어초 낚시를 처음에 잘 안 했어요. 저도 이제 어초 낚시를 본격적으로 한 게 몇 년 안 돼요. 그만큼 여바돼서 소프로가 얘기하듯이 충분히 잡아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물이 정말 안 가고 여바돼도 배가 안 가면은 절대 고기를 낚아낼 수가 없어요. 정답이 없네. 어떤 어종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초에 가서라도 어초에서 비비고 있으면 근접 정밀 타격을 하면은 어초에 광어가 있어요. 있을 때는 있을 때는 진짜 흘러가면서 막 앞뒤 할 거 없이 막 고기 살에다가 와당탕탕 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어초라는 게 고기가 군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집이에요. 아파트 같은 거죠? 고기들 아파트. 고기들 아파트죠. 우럭배들은 어초 상단에서 우럭을 잡고 우리는 옆에서 잡는데 그 어초라는 게 고기들이 휴식을 하면서 먹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물이 약하고 베이트 피쉬도 잘 껴요. 보면은 여박보다도 그 어초 주위에 보면은 베이트 피쉬가 불이 났다 할 정도로 보면은 광어들이 어초에서 먹이 활동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보면은 거기에 포진돼 있어요. 물에 따라서 물의 방향에 따라서 거기를 맞춰서 그 입구를 쳐가지고 광어를 잡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밑걸림은 감소하지만 짧고 강한 임팩트 있는 조항을 낼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초보자들은 좀 짜증은 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데 이해는 해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게 해야죠. 어초를 그러면은 어초가 밑걸림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그죠. 어초 아무리 옆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올바른 운영 방법은 어떤 거죠? 일단 어초 낚시에서 제일 팩트는 뭐냐면은 낚싯대는 빡대를 써야 한다. 연질대를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연질대 하면은 절대 견제가 안 돼요. 음. 연질대는 낚싯대 자체에서 뽕돌 무게에서 계속 그거를 텐션을 먹기 때문에 밑걸린 다음에 그거를 느껴요. 근데 그렇죠. 빡대는 이거를 계속 텐션을 유지하고 가기 때문에 어초 살짝만 닿아도 느껴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를 견제를 할 수 있는데 연질대는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 견제가 안 돼요. 손맛은 좋아요. 그러나 밑걸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연질대와 경질대를 구분을 해서 활용도에 맞게끔 정확한 장비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아까 똑같죠? 어쳐도 제가 조금 제 방법을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초를 탈 때는 아까 석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짝 로드를 들어보면서 뭔가 공돌이 닿는 느낌이 계속 나면은 좀 감아주고 또 살짝 더 들어주고 견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타고 넘어가거든요. 요즘은 뭐 이렇게 제격으로 된 그런 어초는 없잖아요, 군산에. 그죠. 그런 어초는 없잖아요. 무너진 어초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밑걸림이 심하지 않은 어초들. 무너진 어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초는 살아있는 어초라고 하면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전체가. 근데 이 살아있는 어초를 우리가 저스트하게 들어가가지고 해도 진짜 이렇게 긁을 수도 있지만 고기가 안 나올 때는 진짜 저스트하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두세 명 걸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물든 분단 말이에요. 이 떨어질 면에서 여기서 가퉁이에서 문다는 얘기죠, 이제 어초에. 네, 그죠.
진짜 고기가 많을 때는 어초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따다다다다다 밑걸린 틈도 없어요. 그게 2, 3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밑걸린 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고기가 많을 그랬어요. 때는 네. 걸리지가 않아요. 지금은 고기가 뭐, 먼저 물어줘서 밑걸리지는 네.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고기가 없을 때는 막 너무 쪼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얘 몇 명 걸리고 한 명 그 한 마리 잡으려고 그 채비. 근데 그거를 어초를 탈 정도로 들어오고 여바세에서 안 나오는데 어초 들어와서 진짜 한 마리 잡으려고 어쩔 수 없이 채비 감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 무서워서 피하면은 그날 조가는 다른 배들도 다 타고 있는데 내가 어초 미끌린다고 못 들어가면 조가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더 묻고 싶은 얘기는 이제 7월 또 되기 전에 본격 시즌이 또 시작되기 전에 두 분한테 제가 또 다른 질문들을 제가 준비를 해서 어려워. 웜을 종류별로 다 들고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는 우리 선장님들이라면 이런 제가 상황별 수심이 낮고 수심이 깊고 물색이 어둡고 물색이 탁하고 물색이 좋고 이런 걸 상황별로 해서 두 분한테 선택지를 주고 이제 두 분의 마음이 얼마나 공통적인지. 근데 우리 이거 계속 해야 돼? 지금 내일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자, 얼른 퇴근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